매주 목요일에 만나보는 건데 이제는 화요일 고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박지호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권 반장님한테도 그런 질문 드렸지만은 네. 스튜디오 찾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엔 옮겨서 좀 힘들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맨 처음에 9층으로 갔다가요. 네네. 6층이니까 바로 가야지 하고 했는데 네. 6층에도 스튜디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찾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6층 사무국이 있고 네. 그 반대편에 우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9층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그렇게 넓지는 않죠. 네, 나누어져 있어서. 네,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 생방송 스튜디오와 녹음 스튜디오가 두 개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도 저는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안락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층으로 옮긴 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지호 간사님. 오늘이 방송 마지막인 줄 알고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메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건강한 밥상 마지막인 줄 알고요. 네, 아닙니다. 네. 저의 실수로 네. 마지막 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총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넉 달간의 방송 내용 전반을 토대로 네. 건강한 밥상 차리기 방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그래도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오늘은 이걸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넉 달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G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식품 소비에 대해서. 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지금 저희 경실련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GMO 관련해서 네. 좀 약간 막막합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유념해서 GMO를 조금 거부하실 분들은 거부를 하고 네.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 그 GMO 표시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너무 유명무실해서 사실상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먹는 식품에는 사실 GMO 표시가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은 넌 GMO가 아니다라고 표시도 지금 식약처에서 일정 부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관련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네. 화가 나네요. 맞습니다. 제가 또 식약처만 말하면 또 흥분하기 시작해서. 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게스트 가운데 맞습니다. 흥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말고 또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저는 항상 흥분하면 네. 사투리가 떠서 모르게. 어디 사투리가? 전라도 광주라서. 그렇군. 네. 전라도 광주라서. 처음 방송 때 어떤 조합원님께서 딱 맞추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흥분을 했더니. 네. 네, GMO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표시는 전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CJ제일제당이 약 167만 톤에 해당하는 GMO 대두를 수입했고요. 네. 사조 회표가 약 93만 톤의 GMO 대두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그룹 역시 GMO 옥수수를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회사는 CJ제일제당이나 사조회표는 대두를 이용해서 식용유를 착유를 해서 식용유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사조회표 역시 옥수수를 통해서 그 사조 대림이나 사조 오양이 있어서 이런 어묵이나 맛살 이런 데 지금 대부분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밥을 해 먹는데 늘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용하고 또 먹게 되는. 맞습니다. 심각하네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행 표시제도에서 그 가공 후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품은 GMO 표시를 하게 있고, 없는 제품들은 표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기름을 착유를 하면 DNA가 다 파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되게 싼 GMO 대두를 수입을 해와서, 네. 이거를 착유를 해서 식용유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네. GMO라고 표시는 안 해도 되는, 현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국내산 같은 경우는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직접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GMO가 아니다라고 믿어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뭐 CJ나 제가 예전에 CJ였는지 제가 실태 조사하면서 봤는데 정말 웃긴 상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말 거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생산한 식용유가 네. 제목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식용유. 네. 이게 국내에서 착유를 하기 때문에 아. 네. 원자재는 수입산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 표지 이름만 보고 국내에서 생산한 하면 국내산이구나 하고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되게 교묘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하고 주의를 해야지만 피할 수 있을 것 역시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나 봐요. 맞습니다. 네. 슬픕니다. 또 GMO만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네. 뭐 아직 어떤 그런 변화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이 표시 관련해서도. 네,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네. 결합을 해서 GMO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식약처 위에 뭐 정부가 있으니까 네. 뭐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뭐 수출 현황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태도가 너무 안일한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산 수산물 네.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전히 근데 저는 국내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산 수산업계까지 전부 다 타격을 먹고 네. 이게 휘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점심 때 대구탕을 먹었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괜찮아. 서해에서 잡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은 수산물 중에 하나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 되겠지만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여전히 조금 그리고 러시아산까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불안감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강력범죄 북핵도 있지만 사실상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나 뭐 이런 뭐 수협 이런 데서 같이 우리나라 해수와 연근해 원양선을 포함한 수산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방사능 세슘이 나오진 않았다, 검출되진 않았다라고 12월 10일 날 발표는 하긴 했는데요. 좀 약간 유명무실해 보이고요. 이런 것과 달리 지금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의 참다랑아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원전 사고가 난 지 4개월 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도 방사능 세슘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약간 보여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서울시가 뭐 이렇게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방사능 오염 검사기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검역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말씀해 네, 주셨죠. 일본산 맥주 공장들이 전부 다 지금 상대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네.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정황상 봤을 때 일본산 수산물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화장품 이런 것까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괴담도 좀 네. 조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무분별한 괴담은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선택을 해야지 뭐 어디에서 뭐가 떼죽음 당했네 이런 것들을 믿으시거나 아니면 벌써 해류가 돌아서 한국에 와 있네 막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5년 정도 걸린대요. 네. 태평양을 돌아서 국내 연안까지 이렇게 유입이 되려면 5년이 걸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실련의 소비자보호센터. 네, 정의센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소비자 정의센터. 네. 이쪽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뭐 문의 전화를 해주시거나 이러시면은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항상 제공해드리고. 간사님이랑도 통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통화하기 힘들던데. 네, 휴대폰은 제가 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런지 항상 놔두고 다닙니다. 아니, 전화를 해도, 10통을 해도 다 안 받아요. 문자를 남겨야 한참 뒤에 연락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나중에 직통번호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합원님, 이제 이걸 읽어도 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겨울거진님께서 네. 혹시 사료로 GMO가 들어오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식용보다 사료용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대부분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 보면은 GMO 표시가 떡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먹은 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이런 사료를 먹은 뭐 소나 닭은
GMO가 아닌 거냐. GMO를 먹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위장이나 이런 데서 GMO DNA가 나오질 않는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네네. 여전히 끊임없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전 논의 세계적으로 중이군요. 이러한 것들까지 GMO 표시를 한 고기로 이렇게 팔아야 한다라는 쪽이 있고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은 세상에 GMO 표시가 안 되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녀님께서 쌈장을 사려는데 전부 대두가 수입산이라고 돼 있어서 네. 그래도 풀무원은 좀 다르겠지 싶어서 풀무원 걸로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이전에 업체 한 13개 정도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입산이라고 써놓은 업체들에 대해서. 근데 풀무원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홈페이지가 아예 있습니다. 네. 풀무원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좀 그런 게 강점이다라고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사실상 자기들도 어디 건지를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국가를 거치다 보면은 네네. 네, 원산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겨울거지님, 알퐁스님 두 님께서 한살림이나 생협물품 사용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네. 쓸 수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생협은 괜찮은 건가요? 네, 한살림뿐만 아니라 아이쿱 생협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GMO에 대해서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이쿱 생협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해서 GMO가 아닌 것들을 좀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가 신뢰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 네. 먹거리 선택하기가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또 GMO 얘기했고 일본산 수산물 얘기했는데 지금 조합원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시는 조합원님들이 많으셔서 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난감합니다. 안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노출이 우리 인간이 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한 연구팀에 따르면은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많으면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라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조리하는 어떠한 식품들의 코팅 용지나 네. 피자, 햄버거의 포장 용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기름기를 흡수하기 위한 종이 제품에 상당량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우리 일회용 종이컵 보면은 이게 반짝반짝하게 맞아요. 코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환경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PHC 물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 반짝반짝해 보이는 네. 코팅 용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식품에 닿으면은 식품에 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따뜻한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다 식품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 쉽게 우리 이제 사옥에도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요즘에는 근데 좀 천연 종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네. 과도하게 반짝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번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걸로 헹궈버리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것들에 네. 음식이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약물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쓰실 때도 역시 항상 깨끗하게 조금 씻고 한번 뜨거운 물로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확 끓여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뜨거운 물로 이렇게 끓이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건가요? 다 날아가진 않습니다. 다 워낙 강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이제 전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지. 조금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세제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세제를 쓰시면 안 되고요. 강하게 락스를 써버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좀 친환경적인 세제를 사용해서 좀 여러 번 닦아내시고 건조나 이런 것들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프라이팬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프라이팬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게 얼마나 프라이팬을 반짝하게 만드는 거는요.
기름을 계속 쓰다 보면은 기름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붙어 있어서 네네. 좀 이렇게 기름막이 형성된 프라이팬이 약간 그런 좋은 거고요. 지금 바로 딱 나온 새 제품이 반짝거리는 거는 처음에 들러붙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아무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홈쇼핑에서 네. 가끔씩 뭐 이렇게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시연을 해주고 막 네,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저는 거겠군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뭐 그 기술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크푸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크푸드라고 하면은 요즘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새로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아예 조금 주의를 해라.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는 이 관련된 식품들 아예 방송도 광고도 못하게 할 정도로 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탄산음료, 컵라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인들이 먹기에도 정크푸드에 해당하지만 아이들은 더 치명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업계가 이거는 약간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식품업계가 아무래도 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고 좀 공고를 하고 있지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 큰일이네요. 네, 뭐 지금 그 12월 뭐 작년 8월 달이긴 하지만 작년 8월 달에 한 그 기사를 보면은 탄산음료 중에 77%가 정크푸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상당히 없는. 네.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용기면 그러니까 컵라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이들 좋아한다고 무슨 네.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런 네. 아이들 어린이 음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식품 첨가물 중에 또 안 좋은 것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 뭐 보관 기간을 오래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깔을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도 예전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식품 첨가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에게는 좀 먹이면 안 되는 것들을 넣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만 좀 강력한 규제 사항이 없어서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업체가 좀 주도를 해서 환경 호르몬은 물론이고 그 정크푸드도 열량은 조금 더 낮추고 영양소를 오히려 높이게끔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 식품 첨가물도 아이들에게 조금 안 좋은 식품 첨가물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뭐 장기 보존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식품은 사시면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화장품에도 뒤에 보면 전성분이 나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식품도 뒤에 보면 성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먹으면 좋지 않은 성분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원래 오늘 식품 첨가물은 제가 안 하고 말씀 그래요?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네, 왜냐면 지난번 방송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물론 화학 물질이 그 식품 첨가물들이 있어서 화학 용어로 막 써져 있어요. 네. 나트륨, 예를 들어 뭐 카제인 나트륨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나트륨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소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조금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스페놀 A나 네.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해서 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기류를 전자레인지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일회용 네. 식기류를 직접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 식품을 덮이기 위해서 랩을 씌우고 씌우죠. 전자레인지에 넣잖아요. 네. 근데 이 랩이 지방과 결합이 되면은 환경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100도씨를 넘으면은 모양도 바뀌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을 모두 배출할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노닐페놀류가 함유되지 않은 비누나 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전면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기 네. 제품이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피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흡수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보를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네.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겠네요. 맞습니다. 선백리 형님께서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청국장을 만들다가 알게 됐는데 중국 콩은 발효가 안 된대요. 콩이 달라서 그렇다던데 그것도 GMO랑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도 GMO에 대해서 재배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중국은 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팔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팔긴 하는데 자체 중국산 콩은 아마 GMO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발효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노르웨이 숲님께서 네. 이 시간 처음 본 방송을 듣는다면서 제가 사는 노르웨이에서는 100% 과일즙이 아니면 주스라고 못 불러요. 과일즙에 설탕이나 기타 첨가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샤프트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이처럼 먹거리에서만큼은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한국엔 건강에 안 좋은 파뮤가 함유된 식품도 많고 설탕도 엄청 넣고. 설탕이 요즘에 조금 너무 많이 넣어서 그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아동 비만은 물론이고 아동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좀 강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퐁스님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프로스트 생협 가면은 무설탕 단맛 안 나고 오곡 브레이크가 있다고. 맛은 없지만 건강 생각하면 추천합니다 하셨고. 태백산 멧돼지님께서 우리 아이가 아기용 과자를 정말 좋아한다고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할머니가 먹는 모습이 이쁘다고 자꾸 주네요. 식품 첨가물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요.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과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름으로 튀기고요. 그리고 당분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식품 첨가물을 넣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오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전성무 표시제로 모든 식품 첨가물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절반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은 뭐 생협이나 이런 데 나오는 과자가 정말 맛은 없지만 몸에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저는 노르웨이 숲님 사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제 언론의 형태로 방송의 형태로 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또 이렇게 먹거리에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는 것도 참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존의 생협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 카페인 음료들 많이들 마시잖아요. 대학생들 시험 때 되면 카페인 음료들 그렇게 많이 마신다던데 불티나게 팔린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특히 뭐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그 평소에 400% 이상 400%는 당연한 거고요. 그 중간고사가 포함된 4월에는 판매가 약 1,300%까지 늘어난다고. 1,300%까지. 네, 에너지 드링크가 정말 효능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효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일정 부분 뭐 조금 더 각성 효과, 그리고 뭐 이런 효과,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정신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비해 워낙 안 좋은 반대급부에 있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피로를 풀어주는 건 좋긴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이나 메스꺼움, 불안, 불면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몬스터 에너지라고 해서 그 M 파란색, 녹색 막 이렇게 한 에너지 드링크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음료는 약간 그 카페인이 조금 조절이 돼서 들어오곤 있습니다. 근데 약간 미군 기지나 이런 데 옆에 있는 데는 또 반출을 해서 불법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 이걸로 인해서 사망 사건도 지금 여러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에는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에다가 이제 이런 카페인 음료를 섞어서 반반씩 섞어서 마시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그냥 카페인만 먹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나트륨 있잖아요. 나트륨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원래 이주님이랑 방송을 할 때 실제 실천도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뭐 지금 제가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거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조금 타드셔서 좀 희석시켜서 드시거나 영양 표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분 표시 말고 영양 표시가 따로 되고 있어요. 소금은 뭐 나트륨 얼마 들어가 있고 뭐 트랜스 지방은 몇 그램 뭐 이런 게 지금 다 다른 데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나트륨 양을 꼭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찌개, 국수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국물을 조금 적게 먹으면 면보다는 국물에 나트륨의 함유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나트륨을 조금씩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네. 예전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국을 먹을 때 자기는 국물 안 먹는다고. 네. 그냥 건더기만 맞습니다. 건져서 먹는다고. 네. 나트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신.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라면도 라면을 먹으면은 네. 그 면만 먹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 국물까지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 그쵸. 스프 네, 자체가. 스프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물에 희석시켜서 먹고, 네. 또 주문할 때, 좀 덜 짜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네. 그런 방법들이면 괜찮은가요? 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WHO가 공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공고하고 있는 나트륨량이 2,000mg 정도인데 네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거의 지금 4,800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나트륨을 몸에 좀 쌓여있지 않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만 네.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내 몸을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핀플님께서 진짜 사람도 들어갈 만한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핫식 스캔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죠. 두림백도리님께서는 위스키에도 에너지 음료 많이 섞어 먹죠. 네. 땡땡밤이라고 부르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년 공시생님께서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괜찮겠지 하고 에너지 드링크 한번 먹어봤는데 네. 부흥 뜨는 느낌이랄까 잘 못 먹겠더라고요 하셨어요. 카페인에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은 커피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잖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시거든요. 네. 근데 카페인 음료는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각성 효과가. 그럼 어마어마한 고카페인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두림팩토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에거마이스터랑 네. 섞어 먹는 거잖아요. 에거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위스키입니다. 그 혼합 칵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게 지금 특히 또 술과 함께 먹다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카페인을 먹고 있는지조차 각성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몸에 안 좋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야 되는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요즘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했지만 정부가 수입을 결정을 했고요. 네. 암암리의 모든 제품에 녹아 들어가고 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출 시장에 등극을 했습니다. 뉴스에 그런 게 또 나왔군요. 네, 정말 충격적이지만 뭐 미국에서 수출용으로 생산이 되는 쇠고기가 그 중에 26%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의 26%가 한국으로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거기에 26%가 우리나라로? 네, 무조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이런 순이었는데 네네. 이런 국가들이 가장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30개월령 이하만 수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 그 광우병소는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딱 막아놨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웬디 커틀러 대표부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축산업계가 지금 수입을 원천 반대한다는 성명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많은 정쟁과 이슈가 돌아가 있어서 뉴스에서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관련된 내용들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개방을 유야무야 하면서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조금 더 특히 소비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게 대처 방법인가요?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원래는 2008년도에 수입을 막 결정을 하면서 국민들 반발하니까 단 한 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그 이상 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 앞으로 광우병을 발생할 확률은 전혀 없다. 안심하고 수입을 하자라고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광우병소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쇠고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수입 금지 조치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국 측에 어떠한 저희가 반발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정부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소비자단체랑 식품업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만 특수하게 발견된 거지. 현재 광우병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저도 이거를 조사하다가 이제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정말 관심을 네.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님께서 몸에 이미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네, 뭐 있나요? 아까 근데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식으로 과자나 이런 걸 드시기보다 채소, 과일, 우유를 많이 드시면은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이 채소나 과일이나 우유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은 성분도 많을 뿐더러 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시원 3년차님, 네. 카페인 음료 줄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건강한 밥상 차리기 위해서 소비자들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취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보였다시피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포함된 식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먹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민감한 일본산 수산물 물론 미국산 쇠고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GMO는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의 최고의 방법은 그 2005년부터 전성분 표시제로 해서 모든 들어간 것들이 다 써지고 있거든요. 네네. 미관상 좋지는 않고 너무 글자가 조그맣긴 하지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서 수입산 중에 내 아이를 먹일 거라면 좀 빼야 될 거는 좀 빼시고 억지로라도 좀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소비자가 그 제목이나 미관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건강을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현명해지고 맞습니다.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말이죠. 네. 아,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박지호 간사님은 집중을 해서 관심을 네.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늘 우리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 끊임없이 GMO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GMO는 벌써 2번이나 해서 이제 조합원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GMO가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네. 식약처가 아예 정보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뭐 식품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혹은 조합원들이 어떤 게 궁금하신지 약간 좀 질문을 해서 네. 의견을 주시면 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좀 열어놓고요. 네. 굳이 다음 주에는 먹거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관련된 소비자와 관련된 네.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델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 목소리가 좋다고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9시 18분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핑플님께서 오늘 특집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정 아나운서 고생 많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연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특집 방송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부터 합니다. 1부는 손병희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2부는 김남은 씨, 그리고 3부는 김용민, 서영석 이렇게 두 분이 고생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 또 그리고 우리 임원진들의 목소리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합원 가운데 유명하신 분들도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달달하네요. 12년 직장 생활하고 잠시 휴식 중. 요즘은 점심시간에 송년회 하느라 국민TV도 많이 못 들었어요. 잠시 휴식이라는 게 정말 달콤하네요 하셨어요. 오늘 꿈꾸는 협동조합 들으시면서 잠시 휴식하는 그런 시간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년 하이디님, 아까 알리와 임재범의 I love you 신청곡 잘 들으셨죠? 사진과 함께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오늘 딸이 겨울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재밌게 보내야 할 텐데 오늘부터 계획 좀 세워야겠어요. 당장 내일은 가족이 변호인 영화 보러 갑니다 하셨어요. 네, 잘 세우셨네요 계획. 일단은 출발이 좋습니다. 영화 변호인 재밌게 보시고요. 따님과 방학 함께하는 시간 많을 텐데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브님은 어디쯤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택시 타고 천안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 올려주신 게 9시 13분이었어요. 표가 없어서 조마조마했는데 무사히 표도 끊으셨다고요. 철도 파업 지지하고 이따가 봬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사진 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만나볼 수가 있겠죠, 큐브님. 그리고 인천 달봉이님도 지금 잘 오고 계시는 거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을 볼까요? 네, 사연을 거의 다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네, 꼬부기 아빠님 저 왔음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늘 사연과 함께 등장하는 우리 거북이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카를로스 자칼님께서 마우스 클릭 소리가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고. 그러게요. 저도 이게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무음 마우스가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좀 클릭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네, 빠르게 또 바뀔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희라는 표현 우리로 시정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주의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꿈이업은 특집방송 관계로 잠시 쉬고요. 모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